하이큐 2기 제32회 2라운드 스타트. 안녕하세요. 청소년 라디오 방송 자체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하이큐의 진행을 맡고 있는 큐미 언니 신채입니다. 자, 저희 방송은요, 전국에서 경기 방송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서 그 또래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붙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방송을 더 잘 만들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투표와 저희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1년의 세월을 거쳐서 연말에 최종 우승팀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2017년 들어서 시즌2를 맡고 있는데요. 이 시즌2도 벌써 1라운드를 지나서 이제 2라운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1라운드에서 떨어졌던 아쉬웠던 팀들을 저희가 다시 기회를 줘서 패자부활전 지난주까지 거쳤고요.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지금 총 4팀이 올라와서 모두 16팀이 2라운드에서 경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8주간 2라운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이제 2라운드부터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1라운드 때는 저희가 2주 편성으로 해서 한 팀당 처음에 홍보전, 응원전,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응원 이런 것들을 듣고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들어봤는데 2라운드 16강은 그대로 한 주에 모든 걸 끝냅니다. 그 친구들이 만들어 온 방송을 들어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투명하게 조추첨을 해서 대진도 짰는데요. 2라운드 첫 번째 주인공들은 가평 청심국제고등학교의 듣보잡팀과 안산 초지고등학교의 이남 이녀팀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두 팀의 대결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듣보잡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팀명 듣보잡, 프로그램명 사춘기 상상, 부제 철딱선이 없던 중학교 2학년, 서로를 위했던 마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이 큐.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평 청신국제고등학교의 듣보잡 팀입니다. 저는 임세환. 저는 박은우. 저는 이지. 저는 이유정입니다. 학교는 가평에 있지만 저희 4명의 고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큼 팔도의 기운을 모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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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에이, 듣보잡 화이팅! 야 세원아, 쟤 은호 아니야? 야 박은우, 유정아. 임세환, 이지. 진짜 완전 반갑다. 야, 너네 방학 어떻게 보냈어? 맨날 징글징글하게 학교에서 얼굴 보고 살다가 또 안 보니까 좀 생각나더라. 그니까 이렇게 다시 보니까 되게 반갑네. 그렇게 여름방학의 어느 싱그럽던 날, 우리는 한 시원한 카페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눈 뜨고부터 잠들 때까지 붙어있던 친구들과 떨어져 방학을 맞이한 지 2주 만이었다. 그래서 임세환 군이 고등학교 첫 학기를 마친 소감은? 말도 마. 고등학교 이제 시작인데 너무 지쳐. 그니까 너무 할 게 많아. 수행도 많고 공부는 어렵고 이게 나이 먹는 거라면 나이 들기 싫다. 나 다시 돌아갈래.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중학교 2학년? 야, 그때 얘기 좀 해보자. 넌 어땠어? 중학교 2학년, 북한군도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떤다는 용감하고 물불 가릴 것 없는 15. 얘들아, 우리에게도 15이 있었어. 기억나? 15살에 나 뭐했지? 난 그냥 생각 없었어. 계획도 없고 고민도 없고 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그냥 노는 데만 집중했던 것 같다. 맞아, 그땐 친구들이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잖아. 그때는 애들이랑 같이 있기만 해도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 웃을 일도 많았는데 울 일도 많았지. 기억나? 애들 한 명씩 떠날 때마다 다들 속상했었잖아. 맞다. 중2 때는 애들도 둘씩이나 전학 갔잖아. 심지어 엄청 멀리 외국으로. 그때마다 복도가 우는 소리로 떠들썩했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친구들 보고 싶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2 때는 참 여러 가지 많았던 것 같아. 야, 그러고 보니까 이유정, 너 중2 때 한창 연애하느라 바쁘지 않았냐? 야, 헤어진 지가 언젠데. 엥? 뭐야, 나만 몰라? 야,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냐? 지금이라도 빨리 얘기 좀 해봐. 완전 궁금하단 말이야. 그때 난 풋풋한 감정에 한창 흔들리고 있었다.
15살이 된 해의 어느 날,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자, 들었지? 유정이랑 태영이랑 팔씨름해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는 거다. 콜!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그래 보시던지. 그래서? 설마 너가 걔를 이긴 건 아니지? 아니? 내가 걔 이겼는데? 뭐? 걔가 그렇게 힘이 약해? 아, 좀 끝까지 들어봐. 분명히 걔는 손만 까딱하고도 나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갑자기 휙 하고 힘을 놓더라고. 기분이 참 묘했어.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상하게 심장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그때 처음으로 설렌다는 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 하긴 나도 그때쯤 처음으로 연애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는 맨날 서로 놀리고 다투기만 했었는데 갑자기 다르게 보이니까 되게 기분 이상했지. 맞아, 딱 그거야. 아무튼 그때 이후로 태영이를 예전처럼 볼 순 없게 되더라고.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사귀게 됐고 나름대로 예쁘게 잘 지냈던 것 같아. 특히 100일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여보세요? 태영아, 이런 거 언제 다 준비했어? 아 별거 아닌데 뭘. 100일이고 네가 예전에 장미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아, 진짜 너밖에 없다, 야. 꽃 너무 이쁘더라. 인형도 완전 부들부들하고. 너 요즘 잠 잘 안 온다며. 앞으로는 그거 안고 자라고 사준 거다? 나라고 생각하고 안고 자면 잠이 솔솔 올 거야. 아, 뭐래. 겁나 느끼해. 뭐 어쨌든 그냥 그런 선물 꼭 해주고 싶었어.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유정아, 내가 더 많이 좋아해. 뭐야, 오글거려. 그래도 진짜 짱이다. 멋있네. 말하고 나니까 진짜 쑥스럽고 간질간질하고 그렇네. 야 진짜 예쁘게 사귀긴 했다. 중2 때 일하니까 그것도 생각나. 애들 다 같이 복도에서 울었던 날. 아, 혹시 그 메르스 돌았던 거 말하는 거야?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맞아. 우리 그때 강제로 다 주말에 학교에 남아있어야 됐었잖아. 집에 있는 가족들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자고 그랬었는데. 소식 들리자마자 복도로 뛰어나와서 집에 전화하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누가 제일 열심히 울었더라? 아 하지 마라 진짜. 야, 놀리지 마. 그때 진짜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잖아. 그치? 아휴, 그때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부모님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왔다 갔다 하는 뉴스가 올라왔었는데 심장이 정말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 엄마 나 세안인데 그 병원에 계속 있을 거 아니죠? 거기 메르스 환자 다녀갔다면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우리 아들 걱정도 해주고 고맙다. 별로 걱정 끼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 일을 해야지. 네가 이해해주길 바란다. 미안해 아들. 그래도 별일 없을 테니 마음 푹 놓고 나중에 보자. 엄마 이제 일하러 갈게. 사랑해 아들. 엄마 잠깐만 끊지 마봐, 엄마. 잠깐만, 엄마 아프면 난 어떡해. 엄마 아프면 난 어떡하라고. 엄마. 야, 울지 마.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이고, 안 그래도 한창 부모님 보고 싶을 나이인데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야. 난 그때 너 우는 거 처음 봤잖아. 진짜 서럽게 울어서 주변들도 울컥했었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때까지는 집에만 가면 항상 짜증부터 냈었어. 사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들었던 것도 있어. 사춘기가 뭐라고 그땐 그랬는지. 그주도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부모님이랑 짧게 인사하고 기숙사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소식 듣고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야, 그래도 효자네. 분명 부모님께서도 서툴게나마 걱정하는 아들이 고마우셨을 거야. 전화 끝나고 친구가 위로해준다고 안아줬었는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정말 따뜻한 품이었어. 그 친구 옷에다가 콧물 묻힌 거 아니야? 야, 감동적인 얘기하는데 자꾸 그럴래. 뭐 어쨌든 부모님은 괜찮으셨지만 덕분에 나도 이 일을 계기로 나 자신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좀 더 철들고 더 의젓한 아들로 거듭날 수 있었지. 갑자기 아빠 엄마 보고 싶다. 그래서 콧물은 안 묻혔어? 야, 더러워. 아, 이렇게 너네랑 얘기하면서 잠시 시간여행한 기분이야. 2015년 되게 즐겁게 보냈네, 우리. 뭐 이렇게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야지. 그래, 우리 한번 계속 열심히 해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모두 바라왔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오 멋있는데.
15세 우리는 완벽하진 않았다. 서툴렀고 실수도 많았다. 그치만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참 생기 있게 빛났던 것 같다. 뻔한 말이지만 그 추억들 우리 다시 되새기면서 열심히 나아가보는 게 어떨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지금에 충실하다 보면 훗날 뒤돌아본 오늘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는 기억이 되어 있을 테니까. 듣보잡의 사춘기 상상 잘 들으셨나요? 저희의 사춘기 상상, 서로 생각할 상. 서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샵 099로 듣보잡팀을 꼭 투표해주세요. 둘, 셋.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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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 팀명 이남 이녀, 프로그램명 무비텔러 곡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이 큐. 저희 팀이 1라운드에서 이기고 올라온 만큼 이와온 거 우승까지 하자라는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이녀 화이팅! 화이팅 이남이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알아보고 파헤치고 평가해보는 무비텔러의 진행자 초지고 얼굴마담 박상진입니다. 저는 요원1 겸블리 김예겸. 요원2 엉덩이 김원도. 요원3 명탐정 박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가져온 작품은 나홍진 감독님의 곡성입니다. 화려한 라인업과 색다른 구도 그리고 관객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영화로 보는 내내 긴장을 놓을 수 없고 내용을 추측하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더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소름 돋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영화 곡성입니다. 이 영화는 낯선 외지인 쿠니무라 준이 나타난 후 벌어지는 의문의 연쇄 사건들로 마을이 발칵 뒤집히며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이 그 외지인 때문이라는 소문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경찰 종구 곽도원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여인 무명 천우희를 만나면서 외지인에 대한 소문을 확신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인의 집에 찾아간 종구가 일본인 집에서 딸 효진 김한희의 흔적이 나오자 종구는 집에 와서 딸 효진과 일본인의 접촉의 흔적을 찾게 되는데 그러던 중 딸이 잠에서 깨 종구에게 욕을 하게 됩니다. 멋이 중헌디. 놀란 종구는 방 밖으로 나오고 그 피해자들과 비슷한 증상으로 딸이 아파오기 시작하자 종구는 다급해져 외지인을 찾아 난동을 부리며 산에서 내려와 무속인 일강 황정민을 불러들입니다. 일강이 기가 센 귀신을 건드렸다 말하고 그것을 들은 종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해 묻자 일강은 구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시에 구술 시작하는 일본인과 일강 그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굿이 진행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며 종구는 굿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모든 게 일본인이 꾸민 짓이고 일본인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종구는 일본인을 죽이려고 마을 사람을 데리고 일본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인의 집으로 찾아간 종구와 일행은 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인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인을 쫓던 중에 일본인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자 일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한 일행은 차에 타고 가버립니다. 하지만 떨어져서 죽은 줄로만 알던 일본인은 살아있었고 그런 그는 무명과 만나서 도망치다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연히도 차 앞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인은 차에 치여 죽고 말고 시체를 낭떠러지로 버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종구는 어찌된 일인지 일강이 계속해서 종구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고 이상하다 생각한 일강은 종구의 집 앞으로 가게 됩니다. 종구의 집 앞에서 무명과 마주치게 되는데 일강은 무명이 여긴 뭐하러 왔어? 한마디에 코피를 쏟고 피를 토하며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황급히 짐을 챙기고 마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일강은 마을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다급히 종구에게 전화를 걸어 종구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합니다. 내가 점괘를 잘못 봐버렸어. 귀신은 그 일본 놈이 아니야. 그 여자야. 언능 집에 가서 효진이한테 가봐. 나도 지금 갈라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종구는 일강의 말을 듣고 다급히 집으로 가 효진을 찾았지만 효진이 집에 없다는 장모의 말을 듣고 종구는 효진을 찾기 위해 마을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가로등 밑에 서 있는 무명을 발견한 종구는 무명에게 딸 효진의 행방을 묻고
무명은 효진이 집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효진을 찾기 위해 종구는 집으로 가려 하지만 무명이 그런 종구를 막아섰는데 지금 집에 가면 다 죽어. 저 집 닭이 3번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구는 무명의 말에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일광의 말에 따르면 무명은 귀신이고 무명의 말을 듣는다면 딸 효진은 죽기 때문이죠. 무명은 고민에 빠져있는 종구에게 일본인이 진짜 귀신이고 일광은 한편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종구에게는 더욱더 혼란만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닭이 1번 울고 2번 울고 이제 한 번만 더 닭이 울면 되는 상황. 하지만 종구는 오히려 닭이 3번 울고 집에 가게 된다면 효진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명의 발밑에 있는 효진의 머리핀을 보며 그녀가 귀신이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집으로 향한 종구가 자신의 집 문턱을 지나는 순간 무명에 걸어놓은 듯한 대문에 말린 금오초가 시들어버리고 종구가 집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딸 효진은 넋을 놓고 마루에 앉아 있었고 부인과 장모가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종구는 부인과 장모 옆에 앉아 효진아 괜찮아 아빠 경찰이야 라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 뒤로 종구의 집에 도착한 일광은 카메라를 꺼내 죽은 아내와 장모 그리고 종구의 모습을 찍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같은 시각 좀비가 된 춘배의 공격으로 얼굴에 살점이 뜯겨져 나갔던 부재 이삼이 다시 일본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불빛이 보이는 동굴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동굴 아래는 거적을 덮고 있는 일본인이 쭈그려 앉아 있었고 이삼은 그의 정체에 대해 묻는데 오히려 자신이 누굴 것 같냐고 되묻는 일본인. 아쿠마. 이미 너는 나를 악마라고 생각하며 의심하고 있다. 그의 말장난에 놀아난다고 생각한 이삼은 그에게 정체를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돌아간다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일본인은 누가 여기서 나가게 해준대?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겁에 질린 이삼의 눈앞에는 일본인의 모습이 아닌 악마가 나타나고 공포에 질린 그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며 이렇게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들어봤는데요. 하나만 한 사람씩 평을 들어볼까요? 저부터 말할게요. 영화 전체적으로 질질 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영화가 열린 결말로 끝나서 저희가 결말을 직접 상상해야 하니까 좀 뭔 말을 하려는지 이해도 못하겠었어요. 무명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정말 무명의 말에 따랐더라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살을 주고받는 장면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는 그냥 관객들에게 의문점을 많이 남길 것 같아요. 한 번에 머릿속에 너무 많은 인상을 준 영화 같아요.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궁금한데 솔직히 그냥 머리가 아파요. 졸려. 배고파. 긴 영화인 만큼 루즈하지 않게 풀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잡지 못한 것 같고 솔직히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단 1%도 모르겠어요. 네, 감상평 잘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몇몇 주요 장면들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해석은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무명은 과연 누구인가인데요. 무명은 마을을 지키는 소호신과 같은 존재로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어초가 시들어버린 장면은 초반에 죽은 가족집에 매달려 있던 시들어버린 꽃을 떠올리게 하며 이 꽃은 악마를 막을 수 있던 무명의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광이 악마라면 일본인과 살을 주고받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이는 감독이 편집을 통해 관객들이 일광과 일본인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고 착각하게 하기 위한 트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장면이 교차하면서 일광과 일본인이 서로 살을 날린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광은 종구의 딸 효진에게, 일본인은 트럭 안에 있는 박춘배 씨를 좀비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면 일광이 장승의 못을 박을 때마다 효진이가 같은 부위를 아파한 모습을 보고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광의 정체인데요. 일광은 외지인과 같은 편이거나 악마 그 자체입니다. 영화 후반부 무명은 종구에게 닭이 3번 울기 전 들어가면 가족 모두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무명이 악마를 잡기 위해 덫을 깔아두었으니 기다리라고 하죠. 그럼에도 종구가 끝내 참지 못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무명의 덫이 무용지물이 되고 가족 모두가 죽는 참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 후 일광이 집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장면과 모아놓은 사진을 쏟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일광이 일본인과 같은 악마의 편이거나 악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어떠셨나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는 영화를 알아가는,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알던 내용의 보충이 되고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무비텔러였는데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 게 좋으셨다면 지금 샵 099999로 이남이녀 또는 초지고등학교로 적어주셔서 문자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텔러의 박상진, 김예겸, 김원동, 박연이었습니다. We are this baby. We are this. 야고.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오늘 하이큐 끝곡은 지코의 아티스트입니다. 예감이 좋은 팀은 어디일까요? 네, 하이큐 시즌2 2라운드 16강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조의 대결 가평 성심국제고등학교의 듣보잡팀 그리고 안산 초지고등학교의 이남 이녀팀 어떤 팀에게 문자 투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실 건가요? 1번이 가평 성심국제고등학교 듣보잡이고요. 2번이 안산 초지고등학교 이남 이녀팀입니다. 자, 정보 이용료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샵 0999번으로 6시 30분까지 문자 받겠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주 2주의 대결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어떤 팀이 8강에 가장 먼저 올라갈까요? 청소년 라디오 방송 자체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하이큐 연출 소영선 진행 신채희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We are this baby.